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자, 스타트 한번 들어가고요. 타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끝자락에 있는 1차 함수의 마지막 부분 1차 방정식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 두 연립방정식도 했는데 그것까지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런 꼴이 되고요. 여기서 조건은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어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이 식을 y는 mx 더하기 n 꼴로 고쳐주게 되면 y는 꼴로 해가지고 1차 함수가 있으니까 1차 식이 있으니까 1차 함수가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고치고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것을 연습을 충분히 돼야 되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만 얘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y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면 얘를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고쳤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식에서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이 식에서 x절편 어떻게 됩니까? x절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y절편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x절편, y절편 기울기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에서 x절편, y절편 기울기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고쳐놓으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얼른 또 보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왜 이걸 다뤘었냐면 우리 연립방정식을 배웠었는데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식이 있는 거잖아. 1차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관법, 대입법을 써서 그걸 둘 다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이런 1차 함수꼴로 고쳐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공통해가 교점이 의미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공통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x 플러스 5가 있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었다라고 해보자. 요거 연립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대입법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것의 의미가 두 직선에 요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y절편 5가 되고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뭐 3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해를 말하는 거고 연립방정식의 공통해가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말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1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즉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두 1차 방정식에서 말 그대로 기울기가 다르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어떤 그래프를 딱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고 두 번째 그래프를 딱 이렇게 그려봤더니 즉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 봐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 이해됐지? 연립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이거다 이 말이야. 교점이 결론적으로 요 두 방식 풀면 두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위치관계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뭐가 된다고? 위치 관계가 뭐가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한 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예를 들어서 P, Q가 된다라고 하면 교점 P, Q가 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점이 곧 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는 뭐가 되냐면 두 직선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봐봐 A-분의 A하고 B-분의 B에서 얘가 다르면 결론적으로 교점이 하나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뭘 할 거냐면 평행한 경우야. 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면 평행하게 되면 이 두 직선이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잖아.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은 있어 없어? 교점은 없다. 그러면 해는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면 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려면 평행해야 되니까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합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는 같고 C-분의 C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계속 끝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렇게 있는데 아예 일치해 버리는 거야. 아예 일치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 만나는데 아예 일치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교점은 어떻게 될까? 교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빵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해가 어떻게 될까?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게 아예 두 직선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도 같고 누구? y절편은 어찌해야 되겠어? 편 같아야 됩니다. 아예 일치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저 뒤쪽에 선생님이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자, 이런 예가 나와요. 한번 봐볼게요. 자, 6x-5i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10i는 6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해가 없을 조건을 찾아내십시오 라는 거야. 그러면 해가 없을 조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나지 않고 평행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 해가 없으려면 a분의 6하고 10분의 마이너스 5하고는 같고 6분의 2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실까요? 언제 이해됐니? 그래서 두 직선 아니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 생기려면 어째야 돼? 기울기가 아예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려면 어째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공식 A-분의 A하고 B-분의 B하고 C-분의 C는 달라야 되고요. 일치하려면 어째야 될까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나요? 끝까지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래요. 끝! 하겠습니다. 끝!